네, 이가람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전망을 짧게 받아보고 있는데 아직 이제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은 이번 주 우리 시장 고스탑 중에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 뭐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좀 그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빅 이벤트가 좀 남아 있습니다. 뭐 FOMC 의사로 공개라든지 금통위라든지 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슈가 있는 쪽들 콘텐츠라든지 중국 움직임,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종목군들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메이저 주체들이 또 사모은 수급 탑5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외국인은 삼성중공업, 휴림로봇, 휴림네트워크스 담아갔고요. 기관은 메리츠증권을 이틀 연속 담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HMM과 제주항공을 매수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 휴림네트워크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휴림네트워크스는 5G 장비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참여하겠다, 또 휴림 로봇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데 또 로봇 관련한 포인트까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죠. 내일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부터 갈렸습니다. 팀장님, 오늘 큰 이슈가 없었지만 왜 급등했을지 하고 찾아봤더니 휴림 로봇이 정치인물 관련한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테마주격으로 팀장님은 좀 보시는 걸까요? 저는 정치 테마 쪽과 좀 연관돼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기사로만 보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과 좀 이슈가 좀 엮이긴 했었는데 사실 상한가를 갈 만한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정치 테마 쪽이랑 연관 짓는 게 오히려 좀 더 그럴듯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뭐 남선 알미늄 그리고 남아토건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이제 정치 테마주가 좀 급등락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뭐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시장가를 6만 주 갑자기 한 번에 때리면서 주가 급등락을 튀기면서 함께 이 종목도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좀 엮여 있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휴림 로봇이랑 좀 휴림 네트워크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보여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 삼부토건이 에서 이제 변경전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4월에 전량 장내 매도를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뭐 신풍 재지를 보게 됐을 때 뭐 재지주랑 연관이 없겠지만 관련주로 계속 엮이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와 함께 휴림 로봇과 휴림 네트워크스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뭐 5G라든지 뭐 인바운드 플랫폼이라든지 관련 모멘텀과는 좀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매니저님은 그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의 급등이 조금 더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정치 테마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걸까요? 일단 뭐 내일 하루 정도는 변동성은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갭뜨고 나서 밀린다기보다 갭뜨고 나서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올라갔다가 빠질 것 같아서 그 의견 드린 건데, 요거 제가 좀 차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저께 이제 그 한 인맥 테마가 좀 돌면서 시간의 강세가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시간에서 강세가 안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오히려 하락이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부터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쭉 올려쳤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어제 오히려 장 마감하고 나서는 그 인물이 인터뷰가 떴는데 뭐 아직은 계획이 변경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에 빠졌어야 정상이거든요. 종목이 올라가는데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막판에 한 번 더 올라가지고 봤을 때 정확하게는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이유가 모르는 게 가장 큰 호재거든요. 아무도 올라가는 거에 이유를 모른다. 이거 뭐 재건 테마로 약간 엮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한테 뭔가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회사가 로봇 쪽에도 있고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많이 엮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오늘 얘가 왜 올라갔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악재에 반응할지, 어느 호재에 반응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갭상승 보여주고 나서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가 회복을 하고 올라가 준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올라가니까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번씩 더 올라가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종목들은
흐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이런 변동성 있는 종목을 좀 잘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내일 아마 장중 단타거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휴림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떨까요? 저희 정말 긴 부침을 겪고 오늘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던 HMM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검토 그리고 민영화 이슈가 들려오면서 주가는 반등해주고 있죠. 윗꼬리를 달았지만 내일 주가 전망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예, HMM도 두 분이 갈렸습니다. 지금 지분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매각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하던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매각 이슈가 주가에 큰 호재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본업에 대한 부분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남아있지만 네. 매각 이슈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워낙 덩치가 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1조 8천억 원 수준을 넘어가는데 일단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후보군들을 보게 됐을 때 네. LX그룹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같은 다양한 후보군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함께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일단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전에 이제 매각을 진행했던 기업들과는 좀 다릅니다. 기업 자체가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5조 원대, 그리고 2조 원대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14조 원입니다. 시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조 원대인데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단 이 기업 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좀 굴리게 된다면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M&A라든지 뭐 다양한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매각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게 되고요. 일단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36%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랑 좀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적정 수준만 하더라도 이제 100%에서 200% 내외 수준이면 좀 적정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36%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몸값을 어디까지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추후 상황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기대가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매각 이슈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다만 업황이 지금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 한 상황이어서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보시는 걸까요? 네, 저거 제가 제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해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태도 있고 이거 말고도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BDI 지수 같은 경우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결국 이런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도 그렇고 지금 해운 쪽, 지금 해상 운송 같은 경우가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매각 진행을 한다면 지금 그 가치를 다 평가를 못 받을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곳에서도 지금 딱히 지금 뭐 매수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HMM을 굳이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를 조금 낮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약간 이런 매각적인 이슈들 마지막 뭐 업황적인 걸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강세로 세게 올라간다라기보다 올라가는 좀 제한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HMM 같은 종목은 단기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매매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HMM보다는 좀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의견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슈가 남아져 있지만은 실제 매각까지는 좀 시간도 남아져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산업은행에서도 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발표가 되어져 있는 만큼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까지 두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갈렸는데요.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LNG 운반선 5척을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2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는 호재가 나왔죠. 내일 주가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실지 삼성중공업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고! 예, 마지막 종목은 기분 좋게 고로 일치를 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담아가는 와중에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수주에 대한 부분,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좀 3분기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내년에는 좀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LNG선 수주를 진행하게 되면서 올해 수주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대금을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일단 그 특성상 이제 우리나라가 LNG선을 대폭적으로 수주를 한 게 3, 4년 전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장부로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때 대규모 수주들이 터져나왔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 하단 라인이다 보니까 일단 주가를 받기에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선가도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고 후판 가격도 저선에 비해서 좀 그 가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철광석 가격도 안정세에 나타나게 되면서 하향 조절될 가능성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변수는 파업이라든지 뭐 노조에 대한 리스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좀 매수하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조선업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변동성이 좀 더 큰 대우조선해양이 더 좋지 예.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우조선 해양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선박 수주량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삼성중공업이 실적 부진을 겪었었는데요. 이제는 적자폭이 그래도 크게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내년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선사들이 다 수주가 많이 차져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대로 내년도에는 이번 LNG선도 있지만은 그 FLNG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기도 합니다. 약간 이런 거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되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려보면 네. 지금 5,000원대에 대한 지지라인대가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5,000원 라인대에서 이번에도 반등 나와주고 있고 이전 저가가 4,750원이기 때문에 요 라인대만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단기 반등 가능해 보이고 지금 수렴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 구간이만큼 수렴에서 어떻게 돌파가 이어질 것이냐 바닥에서 찍고 돌파가 나타난다면은 턴도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도 가능한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인 고 의견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물음표가 달려져 있으니까 좀 확인할 거는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저희 3가지 종목에 대한 고인스탑 의견 드려봤고요. 두 분이 직접 고른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꼽아주셨을지 내일장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매니저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팀장님은 HMM을 골라주셨어요. HMM이 저점에서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하셨어요. 매각 이슈로 인해서 그럼 저희가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25,000원까지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각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규로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분봉상 차트를 봤을 때 21,500원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 25,500원을 제시할 텐데 일단 25,500원 라인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터져주게 된 주가 라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MM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5,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매니저님의 최선호 종목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저희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공략 포인트는 무료 방송에서 한번 알려드릴까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매수가부터 말씀드리면은 23,5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부근이 27,000원대, 손절가는 최근 접점 라인이었던 22,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2,000원 잡아두셨는데 무료 방송 오늘 몇 시에 하시는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예, 오늘도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9시 40분에 진행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는 테마주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고 실제 그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밤에 들어오시면 되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내일 당장 공략할 수 있는 단기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매크로 이슈가 12월 중순
변수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크로가 어떤 게 남아져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과 종목에 대해서 9시 40분에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하실 방법은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시면 9시 40분에 이제 방송이 뜰 겁니다. 그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엔스탑 진행을 해봤고요. 이가람 MBN골드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